올라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3고 호황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고환율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실적과 수급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의 김범준 대표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좀 마감이 됐고요. 2월 2주차 시장이 또 이제 급격하게 또 올라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좀 변동성이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월요일 저녁마다 주간 시황과 그리고 꼭 봐야 될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견고하지만 변동성 이벤트가 몰려온다라는 주제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 변동성이 좀 많을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많은 이제 변동성이 있어도 꺾이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받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증시가 오늘처럼 계속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될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핵심 일정입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화요일 날 한번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편입 지수라고 해서 MSCI 분기 이제 리뷰가 있는데 사실 이제 화요일 이게 옵션 만기일과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주 특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업종에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텐데 이건 개별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분기별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은 이제 매크로 이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수출입 지수가 있고 미국 고용 지표, 중국 이제 물가 지표 모든 게 발표가 될 텐데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세미콘 코리아 2026 반도체 로드맵 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전시회가 아니고 반도체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뭘 만들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수요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2월 10일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사실 옵션 포지션 자체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베팅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제 떨어질 만한 건덕지만 있으면 사실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요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진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뭐 걱정하기보다는 항상 매수 기회, 매수 기회로 봐야 될 시점이다. 왜 그런지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CPI. 자, 요게 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CPI에서 나와요. 근데 이번 새로운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좀 선출이 되면서 CPI도 만약에 보수적으로 지표가 나오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CPI가 워낙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금 매파적인 발언과 그리고 이제 CPI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날 또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설 연휴가 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이제 CPI 발표에 따라서 한번 흔들릴 가능성,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 그려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시장이 좀 떨어지더라도 왜 매수 기회를 봐야 될 것이냐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이제 90만 원까지 올라간 SK하이닉스가 79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10%가 넘게 떨어진 거죠. 사실 이런 변동성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형주들도 많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2월 달인데 올라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3고 호황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고환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환율이면 뭐 사실 뭐 IMF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예전 기억을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지금 1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4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벌써 1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고환율의 기업들은 적응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수출, 반도체라든지 조방원이라든지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뭐 크게 늘어난다기 보긴 그런데 명목상 그러니까 환율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고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지출의 이제 하방 지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자금에서 이제 증시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긴축이 아니고 돈을 지금 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 자금이 사실상 지금 100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동 자금이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반도체 실적과 그리고 수급에 있습니다. 사실 올해 뭐 반도체 업종들이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수출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뭐 20%, 30% 수준에서 버는 게 아니고 약 50% 이상 수익이 급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이렇게 단기간 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2026년 기점으로서 반도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유동 자금이라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광고, TV 광고 보시면 이제 은퇴 자금을 ETF로 투자를 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퇴직연금을 ETF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광고가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ETF로도 돈이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연기금, 은퇴자금, 퇴직금, 모든 이제 수급 자체가 증시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상황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시의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2월 넘어서 3월까지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5,300 전후로 보고 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따라보기보다는 이번 주에 혹시 밀려가는, 대표적으로 저는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수출 업종의 ETF들은 밀려갈 때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이벤트는 많지만 결국 펀더멘털을 본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많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간 일정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부분을 좀 포인트를 봐야 될지 부분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